2026년 4월 4일 오전 9시 15분 검은색 S UV-세대가 샌드링검의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날은 이제 영국 군주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고함 소리나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위 법률 고문이 나와 모든 것을 바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법적 통지는 왕실의 조용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폭발처럼 충격을 주었다. 앤 공주는 사실상 카밀라 왕비를 저택 서쪽 별관에서 내쫓은 것이었다. 그녀는 좌절한 동생이나 불만을 품은 친척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 엘리자베스 샘 이완의 여왕의 구속력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다. 사용된 메커니즘은 왕실 사유지 보호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언 집행자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드문 법적 수단입니다. 사유지의 역사적 완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순간 앤 공주는 더 이상 단순한 왕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대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핵심입니다. 사라진 유물과 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라운 워치는 매주 빠르게 변화하는 왕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갈등은 카밀라 왕비가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개조 계획을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쪽 별관을 새로운 왕실 재단 본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왕실의 행정적 이미지를 현대화하려는 그녀의 대표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미 공사업체들은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앤 공주 측의 강력한 법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정중한 요청이나 강경한 어조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통지서가 물리적으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배기호실이라는 단 하나의 공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푸른색 응접실은 여느 역사적인 사무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추억과 말없는 역사가 깃든 성당과 같은 곳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샌드링검에서 마지막 고요한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왕은 이 푸른 벽 안에서 마지막 국정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앤 공주에게 이 방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원한 유산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분주한 행정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앤 공주는 이 개조를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여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직원과 법률팀 사이에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부동산 관리자가 여왕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왕실 사유지법을 인용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 여왕의 유언장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밀 유지 조항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은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앤은 분쟁을 정식 소송으로 제기함으로써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찰스 왕은 이제 단순히 여동생에게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자신의 가족 법률 체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참모들은 그러한 조치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샌드링검에 전달된 법적 통지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6년 4월 21일까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날은 엘리자베스 새 여왕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날입니다. 앤 공주는 궁궐 측에 16일 이내에 자신의 요구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쪽 별관은 법적으로 폐쇄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샌드링검의 중심부는 출입 금지 구역이 되고 카밀라 왕비는 사실상 남편의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궁궐 내부는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카밀라 왕비는 클라이런스 하우스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조용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영향력을 구축하고 왕실재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신우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그녀는 애니인 이런 식으로 법을 이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관찰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앤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법적 공세를 시작했을까? 지난주 백이호실 내부의 어떤 사건이 이 긴급 소송을 촉발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건축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출되던 특정 물품들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봉쇄 사태를 이해하려면 지난 18개월간의 상황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앤 공주가 치밀하게 계획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문제의 조짐은 2024년 9월 8일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여왕 서거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발모럴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밀라는 대대적인 현대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충성해온 기존 직원들을 자신의 팀으로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앤 공주가 이 제안을 듣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앤은 이미 유산관리 책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모든 신탁 서류를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계획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감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은 2025년 10월 직접적인 대립으로 이어졌다. 고구구 여왕의 개인 서신을 둘러싸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카밀라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원은 당시 회의에서 앤 여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반박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앤 여왕은 이 문서들은 역사에 속한 것이지 언론 담당 부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앤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소장품 전체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샌드링검 컬렉션의 모든 품목이 개별적으로 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구두 계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검증된 법적 기록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해졌습니다. 수석 큐레이터들이 윈저 기록 보관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보석 3점이 디지털 장부에서 재분류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설적이고 값비싼 블라디미르 티아라였습니다. 그 보석들은 더 이상 국왕 소장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왕의 사무실에 장기 개인 대여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앤 공주에게 이것은 갈등의 최종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유산이 단순히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재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충돌이 일어난 것은 3월 28일 아침이었다. 카밀라는 디지털 보안 잠금 장치를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병동의 개인 공간에 감시 없이 출입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안내의 법률팀은 4시간 만에 1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그날 시공업자들은 자물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구역 전체가 법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현재 모든 정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고위 직원들은 새로운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발언할 경우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찰스 왕세자는 현재 격리되어 있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 최후통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비가 자신의 가정을 관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세자비가 관련 법적 판례들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군주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 구여왕의 칙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궁궐을 맴도는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직접적입니다. 앤 여왕이 한쪽 별관을 봉쇄한다면 또 무엇을 공개할까요? 오랜 왕실 침묵의 규율은 영원히 깨진 듯하다.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주가 여왕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왕실의 위계질서에서 직위가 항상 법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앤은 헌법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세부 조항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임을 입증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그녀의 3단계 메커니즘을 왕실 재산의 철갑 방패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왕실 신탁관리인들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앤은 불만을 품은 신우이로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국왕은 간단히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유산 집행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며 이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부여한 평생의 임무였습니다. 영국 법률의 관점에서 앤 공주는 단순한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러한 문서에 서명할 때 그녀는 군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궁궐 내 권력 역학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넷, 그녀의 지시는 현직 군주에게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탁증서에 명시된 발동 조건입니다. 샌드링검의 특정 역사적 구역은 문화유산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응접실은 이러한 절대적인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증서에는 매우 엄격하고 강력한 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이러한 권리 정지는 법원 명령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카밀라가 방들을 용도 변경하려 했을 때 바로 이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공간을 현대화하려는 행위 자체가 출입 금지를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52 연엠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샌드링검은 사유지이므로 주정부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에 관한 유언 집행자의 지시는 행정적 결정보다 우선합니다. 이 오래된 장벽은 새로운 통치자가 과거를 지우는 것을 막습니다. 카밀라는 가정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유언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4월 5일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샌드링검 서버 네트워크 전체의 디지털 차단이 시행되었고 리모델링 팀의 모든 생체 인식 접근 권한이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계약업자들은 스캔 결과가 거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실 부지에 서 있었지만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디지털 키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앤 공주는 굵고 지워지지 않는 법률용 잉크로 경계선을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전통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을 통해 보호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정치적인 물꼬는 물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앤 공주는 저택 소장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으며 현재 매우 중요한 유물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공개로 제작된 붉은 가죽 상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서류함은 전설적인 윅스워 앤 컴퍼니, 윅워 A & 컴퍼니에서 만든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라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상자에는 고 여왕의 개인 원고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개인 일기와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상자는 마지막 재산 목록 조사 당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안내 왕비가 방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0년에 걸친 개인적인 역사가 담긴 상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앤의 법률팀은 보안 로그 전체 추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특수경호팀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특히 2026년 3월 27일 밤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궁궐 분위기가 숨막힐 듯 답답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안내는 고위 관리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꺼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물품 반출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카밀라의 사무실이 왕실 역사를 재정의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적인 소지품들을 치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물을 통제하면
미래의 서술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고들을 옮김으로써 여왕의 사무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엄청난 법적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샌드링검에 있는 대부분의 유물은 특정 왕실 신탁에 속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신탁 물품을 옮기는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러한 신탁 위반은 영국 재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카밀라 왕세자비가 이 해임을 승인했다면 그녀는 헌정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대 군주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앤 왕세자비 측의 분노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왕실 의전의 수호자로서 봉직해 왔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복도를 맴도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무겁다. 위크와 원고 상자가 보관소에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4월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원고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앤 여왕은 최후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경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왕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매우 지친 국왕이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원래 두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도록 계획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는 의학적 회복을 위해 하이크로버 하우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식 중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황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할 날입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국왕이 가문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앤 왕비는 동생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한 신하는 그의 상태를 완전한 헌법적 마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앤이 제출한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이 자료로 인해 국왕은 두 가지 파멸적인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여동생의 권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법령 제정과 공개적인 법정 공방이 필요합니다. 공주가 국왕을 고소한다는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찰스가 공들여 쌓아온 평온한 관계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역시 그의 가정 평화에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는 앤 공주 편에 서서 카밀라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비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왕비의 권력이 기존 세력에 비해 약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왕비는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내쫓거나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문장은 현재 군주가 얼마나 꼼짝 못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 갈등의 규모는 궁궐 장부에서도 드러난다. 이 분쟁으로 인한 법률 비용은 이미 45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 돈은 국왕의 개인 자금에서 빼돌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모든 돈은 100주년 기념 사업에 손실되는 돈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실 재정부 내에서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왕은 시간이 촉박해진다. 그의 여동생은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려 하지 않고 그의 아내는 근대화를 추진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이그로브에서는 밤늦도록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참모들은 위기를 해결할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에게 승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현재까지 그러한 타협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국왕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언제쯤 움직일지 묻고 있다. 이 왕실 체스 게임에서 다음 수는 매우 중요하다. 누가 영지에 열쇠를 쥐게 될지, 그리고 누가 왕좌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국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이그로브에서 들려오는 침묵은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징조다. 12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왕실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결정은 향후 100년간의 왕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봉쇄는 단순한 친척 간의 일시적인 대치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 구도의 전면적인 재편을 촉발하는 총매제입니다. 현재 핵심 측근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공개적인 전쟁 발발입니다. 찰스가 금지 명령을 무시한다면 앤 왕비는 두 번째 문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왕실 재산 예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 열리면 군주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왕실의 위신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냉전적 평화 협상이다. 카밀라는 세입자로서 해당 별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물을 옮길 권리는 없다. 그 별관은 사실상 안내가 관리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는 대중적 이미지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결과는 앤 공주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찰스 왕세자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는 내심 고모인 앤 공주와 한편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흠 없는 역사적인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왕위 계승자와 앤 공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카밀라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녀는 리모델링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론의 관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스코틀랜드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중 왕조의 형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와 카밀라는 공식 행사와 국빈 만찬을 담당하겠지만 왕실의 진정한 정신은 다른 이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앤과 윌리엄이 왕실 유산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새롭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앤 여왕의 변호인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고 여왕의 통치 기간 중 가장 개인적인 상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녀의 3캐럿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금고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당 금고의 마지막 디지털 서명은 최근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민간 운송업자가 런던의 한 금고로 반지를 가져간 것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누가 반지를 가져갔는지 밝혀지면 왕실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백이 호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왕관의 실질적인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곧 벌어질 것이다. 전 세계가 누가 진정으로 왕관을 장악할지 지켜보고 있다. 윈저 가문이 살아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